귀에서 소리가 들려서 청력 검사랑 MRI 다 찍어봤는데 정상이래요. 근데 귀는 계속 먹먹하고 말소리는 막 울려서 들리고 엘리베이터 타거나 비행기 탈 때 되게 불편하단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증상을 모두 가지고 계신다면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면난청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청력검사, MRI, 내가 해본 검사가 모두 정상으로 나와도 여전히 이명과 귀 먹먹함, 이 충만감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귀 먹먹함의 문제가 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귀 바깥 구조의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검사들이 귀의 내부의 기능만 확인하기 때문에 연결 통로에 해당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로도 안 나오는 이 연결 통로에 문제가 있는 질환이 바로 이관 기능 장애입니다. 이관은요, 코와 귀를 연결하는 압력 조절 통로예요. 이 이관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귀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서로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귀가 먹먹하고 내 목소리가 울려 들리고 꽉 막힌 것 같고, 심지어 이게 답답하다 보니까 난청까지 느껴져요. 이관은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어떤 내가 하품을 하거나 공기를 넣게 되면 그때 살짝 열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쪽 공기와 귀 속의 압력이 같아지면서 편해지는 거죠. 그럼 이관이 도대체 왜 말을 안 듣냐라고 하면 이 주요 원인은 3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염과 중이염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이관은 귀와 코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쪽 코 점막에 우리가 염증이 생겨서 막 부어오르고 염증 산물들이 막 나타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관이 당연히 붙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만성 비염과 중이염이 오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다 못해 우리 피부도 같은데 되게 상처나면 딱딱해지지 않나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같은데 계속 염증이 있다 보니까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서 내가 열려야 돼 열리지 않고 닫혀야 될 때 닫히지 않게 되는 게 이 문제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요, 노화로 인해서 이관을 움직이는 근육도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이 마치 내가 뒷목이 빳빳해지는 것처럼, 종아리 근육이 빳빳해지는 것처럼 걔도 빳빳해져서 굳어버린 거죠. 이 역시 열려야 되거나 닫혀야 될 때 내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부드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딱딱해지니까 열릴 때도 뭔가 아프고 닫힐 때도 뭔가 아픈 불편함이 지속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스위치가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관은요, 너 이관에 문 열어 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압력에 뭔가 차이가 나면 우리는 자율신경 조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걸 조절하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내 몸의 자율신경이 알아서 내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귀에 신호를 보내도 스위치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 이관을 움직이는 그 신호는 어디서 보내냐면요, 이 여기 옆에 있는 뼈 속에 자율신경절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그 스위치가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오랫동안 잠을 못 자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자율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때, 내 전신의 조절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스위치도 말을 안 들어요. 그 스위치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서 이관 기능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관 기능 장애랑 일반적으로 생기는 이명이 가장 구분하기 쉬운 첫 번째 증상은 귀 먹먹한 증상이에요. 일반적인 이명은 이 구조에 문제가 생기진 않기 때문에, 원장님 제 목소리가 막 울려서 들려요, 아니면 내가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일반적인 이명에는 오직 신경 증상, 뇌와 대뇌 사이의 증상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관 기능 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관 기능 장애로 인한 이명은요, 내가 압력이 변화되는 그 상황에서 훨씬 더 호흡, 그러니까 이명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반복하게 되고요. 침을 삼키거나
하품할 때 증상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구조의 문제가 이관에만 있지 않고 목이랑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서 내가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화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 원인이 비염과 중이염에 많아서 내가 코가 막혔거나 비염 때문에 막 콧물이 엄청 많이 나거나 알레르기 시즌이어서 재채기가 심할 때 더 심하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반적인 이명은요, 압력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든 높은 빌딩에 올라가든 침을 삼키든 하품을 하든 간에 비슷한 이명이 지속되게 되고요. 청력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인 이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명 중에 9명이 청력 저하를 동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청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귀 먹먹함이나 충만감이나 내 목소리가 울리는 증상 같은 경우에는 호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알게 되면 내 이명이 그냥 일반적인 이명인 건지 아니면 이관기능 장애가 이명인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완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관기능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는 치료 기간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숨은 원인을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완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아까 노화도 문제라고 하셨는데? 라고 해가지고 낫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87세 환자분 있으셨어요.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이명인 줄 착각하고 고막 안에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여러 우리가 일반적인 이명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시행하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저희 한의원 오셨었는데 이분 알레르기 비염이 되게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을 일단 먼저 해결해주고 이관의 점막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 노화된, 경화된 딱딱히 굳어진 근육을 이관 통기침법으로 안쪽으로 해서 침치료 해주고 몸 전체적으로 자율신경 기능을 원활해서 그 스위치가 잘 작동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3가지를 해드리니까 딱 완치가 되셨어요. 그래서 경미한 이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래요. 원장님 그거 그냥 한두 번이면 낫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사람도 헤매고 오셨대요? 라고 할 정도로 경미한 이관 장애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낫고요. 좀 중등도이나 아니면 좀 고도 이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의외로 다이어트에서 이관 장애가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관에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 빠져서 이관 장애가 생기신 분들은 그 지방이 찰 때까지는 사실 또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한 거는 금방 살찌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쪽에 살이 또 잘 안 찌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오히려 오래된 알레르기 비염, 오래된 자율신경 실조 이것보다 오히려 그 간단해 보이는 것이 좀 늦게 낫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가지의 원인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가 이관기능 장애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명하고 귀 먹먹함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건 단순한 이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관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훨씬 임상에서 많으니까요. 이것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깊어지기 전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건데요. 치료할 때에도 발병 기간이나 또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주고 코칭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귀 먹먹함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 2개가 같이 있어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병은 내가 고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열심히 공부하셔서 일상의 행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명난청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